안녕하세요. 삼육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 근무하는 김철수입니다. 저는 다발성 골수의 치료와 진단에 대해서 세 편으로 나눠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다발성 골수의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세기 의학의 신기원을 이룬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약 글리백이 대표적입니다. 동종절모세포 이식 외에는 완치가 불가능했던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그러한 위험한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먹는 약만으로도 천수를 누리게끔 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암세포를 분열시키는 BCR, ABL 단백의 ATP 결합 부위를 글리백이 대신 결합합니다. ATP가 결합되지 않아서 세포 분열의 신호 전달 체계가 중지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암의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분자 표적 치료제의 효시이며 이 원리를 이용한 신약이 꼬리를 물고 등장하게 됩니다. 미국 식약청 인과항암제 개발에 있어 이러한 분자 표적제 개발의 증가는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제 개발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1995년까지 미국의 식약청 인과항암제 49개에 불과했는데 2013년에는 미국 식약청 인과항암제가 138개로 증가하였고 이 중 세포 독성 항암제가 50%, 생물학적 제제가 13%, 분자 표적제가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약 프로테오좀 억제제의 작용전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천의 노폐물은 유비퀴틴이라는 표지 물질에 부착되어서 프로테오좀이라는 기구에 의해 분해됩니다. E1, E2, E3는 유비퀴틴을 체내 노폐물에 부착하고 유비퀴틴이 부착된 체내 노폐물은 프로테오좀으로 이동해서 이곳에서 분해됩니다. 이러한 프로테오좀의 기능을 억제하면 체내 노폐물이 축적되어서 세포는 죽습니다. 이제까지 사용되었던 세포 독성 항암제와는 전혀 다른 작용으로서 암세포를 살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 E1의 유비퀴틴 부착을 억제하는 물질, E2의 유비퀴틴이 E3와 결합한 폐기물의 부착을 억제하는 물질, 폐기물에 부착된 유비퀴틴이 유지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물질, 최종 단계인 프로테오좀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 등이 항암제 역할을 하며 최종 단계인 프로테오좀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인 볼테조밉, 카필조밉, 익사조밉 이러한 물질들이 중요한 항암제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 조절제인 네랄도마이드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 P21의 발현 증가, 암세포 주기 활성화의 억제, VEGF와 IL-6 억제를 통한 암세포 신생혈관 억제, VCAM1과 ICAM1의 생산 저해를 통한 골수 간질세포와 다발성 골수종 세포와의 반응 억제, 골 파괴세포의 억제, TNF-알파, IL-1, IL-6와 같은 염증 유도 물질의 억제, T세포 신호 전달의 증강, 인터페론 감마, IL-2와 같은 TH1 세포 매개 물질의 증강, T세포 증식 및 NK세포 기능의 증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아직도 기능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신비의 물질이고 중요한 항암제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약 파노비노스테트는 히스톤 탈아세틸화를 촉진하는 히스톤 디아셀레이즈 6를 억제하는 단백질 탈아세틸화 외에도 유비퀴틴화된 단백질과 결합해서 이를 분해하는 기전에도 관여합니다. DNA 염기 배열의 활성화는 DNA에 근접하는 DNA 활성화 단백의 활동에 좌우되는데 DNA 활성화 단백이 DNA에 접근하려면 DNA 염기 세혈을
병기 배열을 이루고 있는 크로마틴이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림의 왼쪽 부분은 크로마틴이 닫힌 형태이며 오른쪽에서 보이는 실타래 모양의 크로마틴은 열린 형태입니다.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크로마틴을 열어서 전자인자가 DNA에 근접하게끔 하는 반면에 탈아세틸화는 크로마틴을 닫아서 전자인자가 DNA에 접근을 못하게끔 합니다. 신약 파노비노스타트는 탈아세틸화를 억제하여서 크로마틴을 열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인자가 DNA에 접근하게끔 유도합니다. 즉, 암 억제 유전자 발현을 촉진합니다. 신약 다라튜모맵과 이사툭시맵은 형질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CD38이라는 물질에 대한 단클론 항체입니다. 다라튜모맵과 익사튜모맵 CD38에 결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다발성 골수종 세포와 골수 간질 세포 간의 암 성장 상호작용을 차단합니다. 단클론 항체에 부착된 CD38 항원, 단클론 항체의 복합제가 보체가 작용해서 세포를 죽입니다. CD38 항원 단클론 항체 복합체에 T세포, NK세포, 대식세포 등이 작용해서 항체맥의 암세포 살상을 유도합니다. 여러 약제의 저항성을 보이는 경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다른 항암제와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 상승작용이 있습니다. 유망한 신약 중에는 BCMA, 즉 B-cell maturation 안티전을 표적으로 하는 약이 있습니다. 신약 BCMA BiTE, 즉 Bispecific T-cell Engager라는 암세포 항원과 T세포 또는 NK세포의 항원과 결합해서 암세포와 면역세포를 이어주는 물질이며 두 가지 항원에 대한 항체가 한꺼번에 모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림의 맨 오른편에 보이는 BCMA Bispecific T-cell Engager는 면역세포의 항원과 암세포인 형질세포의 항원과 동시에 부착해서 두 세포를 근접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가깝게 가도록 유도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용이하게 죽이게끔 합니다. 한편 최첨단 치료제인 BCMA CAR-T세포는 BCMA라는 항원을 인식하는 매우 특이한 유전자 재조합 T세포로서 강력한 암살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발란타맵 마포도티는 BCMA를 표적으로 하는 발란타맵에 마포도틴이라는 항암제를 붙인 안티바디 드락 컨주게이트입니다. BCMA 항원을 인식해서 암세포 세포질에 들어간 엔티바디 드락 컨주게이트는 세포질 내에 마포도틴이라는 항암제를 내놓아서 암세포에만 선택적인 표적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로서 미국 식약청 인가를 받은 CAR-T세포는 두 가지로서 아이드셀과 실타셀입니다. 환자의 몸에서 혈액 분반기로 추출한 백혈구에서 T세포를 분리한 후 T세포의 면역을 증강시키는 암세포 항원 수용체, 즉 암세포 항원 특이 항체와 신호 전달 체계를 표현하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이를 증폭시킨 후 환자에게 주입합니다. 암세포 항원, 특이 항체 제조와 신호 전달체를 표현한 유전자 삽입은 최첨단 의공학적 기술이며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한 CAR-T세포는 미리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환자 T세포의 유전공학적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맞춤 치료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의 제조와 빠른 운반의 시간적 제약이 따릅니다. 비용도 5억 원 이상이 됩니다.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아서 저희 차족화가 미국 시티 오브 호프에서 CAR-T세포 치료 도중에 사이토카인의 과학 활성화로 인해서 사망하였습니다. 왼편에는 암세포 항원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단일 사슬항체, 즉 Single Chain Fragment of Variable Region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항체를 T세포에 표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동시에 항원에 인식된 암세포를 사멸하는 데 필요한 여러 신호 전달 체계를 T세포 유전자에 삽입하여 기능을 증강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환자의 혈액에서 혈액 분방기로 추출한 백혈구에서 T세포를 분리 후 T세포의 면역을 증강시키는 암세포 항원, 즉 암세포 항원 특이 항체와 신호전달 체계를 표현하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이를 증폭시킨 후 환자에게 주입합니다. 이 과정을 완성하는 데는 적어도 4주에서 6주가 소모된다고 그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증의 치료 성적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한 1990년대, 붉은색으로 표시한 1980년대, 푸른색으로 표시한 1990년대, 분홍색으로 표시한 2000년대, 넷으로 구분해 보면 연령대로 봐 50세 이하, 65세 이하, 80세 미만에서는 꾸준히 생존이 증가하는 반면 80세 이상에서는 생존율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1970년에 그때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50세 이하에서는 5년 생존율이 40%, 70%, 65세 이하에서는 5년 생존율이 40%, 60%, 80세 미만에서는 5년 생존율이 25%에서 45%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에 자가조혈모습 이식, 프로테오좀 억제제, 레날도마이드와 같은 면역 조절제가 주 치료제이고 이에 더 나아가서 단크론 항체, 바이테, 항체 항암제 복합체, CAR-T세포 치료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36서울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노령층이며 첨단의학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기간이 현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고용량 황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으신 분도 있고 프로테오점 억제제와 레날도마이드와 같은 면역 억제제로서 M단백이 사라진 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다발성 골수증의 치료와 진단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발성 골수증의 치료는 계속 진행형이며 해가 갈수록 좋은 치료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